왜 옛말에도 약과 밥은 근원이 같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저 들어왔어요. 약과 밥은 근원이 같다는 거. 요거죠? 약과 밥은 근원이 같다고. 아는 척 좀 하지 마요. 약과 밥은 근원이 같다. 두 분에게는 밥이 아주 많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사시사철 언제 먹어도 독이 없어서 최고의 상약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밥입니다. 그런데 아주 단적인 예로 과거에는 네. 밥만 먹었는데도 큰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은 줄어들고요. 반면에 고혈압, 당뇨, 비만 인구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진짜 뭘 말씀하시는 네. 거 들어보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의미까지는 근데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느새 밥을 좀 멀리하는 것 같기는 해요. 쌀을 좀 멀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밥은 먹지 않고 밀가루 음식 그리고 반조리 식품 등을 많이 먹는 식습관이 바로 그 원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밥만 잘 챙겨 드셔도 여러분 아주 건강하게 나실 수 있는데요. 밥이라고 해서 다 같은 밥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밥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밥이 독이 되기도 하고 밥이 약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매일 먹는 밥,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밥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밥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네. 제가 질문 하나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식사하시고 밥 드시죠? 그렇죠. 네, 그럼 여러분들 잡수시는 밥이 다 똑같은 밥일까요? 밥이 밥이죠 뭐. 과연 제대로 된 밥을 먹고 있을까? 잠깐만요. 말씀하기 전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밥을 드시는지 저희가 사진을 좀 미리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잡곡밥. 진짜 뭐를 많이 넣으셨네요. 저예요. 제가 잡곡밥 먹어요. 네. 송채아 씨가 제 밥이에요.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네. 뭐 귀리라든지 콩이라든지 조라든지 찹쌀이라든지 몸에 좋다는 건 일단 다 들어가요. 뭐 키노이도 넣고 은행도 넣고 어떨 때는 잣도 넣고 아하. 어떨 땐 대추도 좀 넣고. 야, 진짜 송찬 씨 오래 살라고 노력 많이 하시네요. 아니 그래서 51살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면 우리는 무슨 뭐 잔칫날이나 무슨 특별한 날이라 먹는 건데 근데 저는 그걸 몇 정말 끼마다 저렇게 먹어요? 아니 근데 저렇게 먹어요. 남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주부들끼리는 서로 입소문이 나거든요. 요새 퀴노아가 유행이래. 요새 귀리가 유행이래. 이러면 율무도 넣었다가 병아리 뭐 콩도 넣었다가 그러다 보면 뭐 7, 8개 뭐 금방 넘기죠. 그러니까 우리 송채아 씨 밥은요. 네, 정말 저는 건강을 생각해서 네. 좀 공을 많이 들이는 밥이네요. 그렇죠. 좋을 수밖에 없는데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시죠. 어느 분의 밥인지 보여주세요. 흥미밥이야. 좋다는 건 다 먹네. 누구의 밥일까요? 자, 누구예요? 이거는 나이가 한 60세 이상 되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있나? 누구예요? 박희순 씨는 아닌 것 어머, 같고. 야, 너 미국에서 왔는데 저 흥미밥 먹어? 저는 이제는 한식을 먹을 때는 저는 항상을 흥미를 위주로 먹고 또 시간 있으면 집에서 아까 이렇게 보시는 대로 지금 뭐 호박씨, 그래, 그거 나도 견과류 뭐 이런 거 다 그렇지. 넣고 네 그리고 콩 뭐 이런 거 다 건강에 좋은 거는 저도 그 성채환 선배님처럼 그런 거 노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니 네. 근데 우리 브라이언 밥 좋은 밥 같아요. 아, 네, 네, 저 뭐 좋은 송채아 씨 밥도 좋고 브라이언 밥도 좋아요. 자, 네. 건강해지는 밥인데 한번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분의 밥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쌀밥. 흔히 먹는 쌀밥입니다. 아 이거 박희순 씨다. 박희순 씨 맞아요. 박희순 씨다. 제가 좀 소식해서 저 정도 먹긴 하는데 네. 제 밥은 아니에요. 그래? 그럼 누구야? 제 밥입니다. 네, 제가 먹는 밥이에요. 아직 애기여서. 네, 저희가 잡곡밥 위주로 막 먹거나 풀 위주로 너무 많이 먹어서 선수 이제 시절에? 질려가지고 네, 한이 맺히니까 흰 쌀밥을 계속 고집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막 밥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무슨 가루 넣고 참기름 넣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중독이 돼가지고 쌀밥을 진짜 어마무시하게 먹었었어요. 자, 이렇게 지금 같은 밥이라도 먹는 밥이 다 틀려요. 근데 뭐 다 뭐 건강을 생각해서 너무 좋은 밥들을 먹고 있으니까 우리 엄지 선생님이 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을 것 같은데. 다 좋은데요? 우리 잘하고 있죠? 다 좋아 보이고 네. 문제가 없어 보이시는데요. 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각각 분들이 다 문제가 좀 있으세요. 다 문제가 좀 있으세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아, 현미밥에 영양밥이면 좀 문제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잡곡밥이고 더군다나. 잡곡밥도 아니 있었는데. 선생님 잡곡밥 좋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갖고 이것저것 돈 넣어갖고 다 사갖고 이거 먹는데 그게 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나도 몸에 좋은 거 다 놓는데. 자, 밥을. 우선 한 분 한 분씩 그럼 지적을 좀 해주시죠. 예. 먼저 신수지 씨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신수지 씨가 두시는 문제는 밥이 너무 흰쌀 위주라는 겁니다. 지금 체중 드셨다고 걱정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된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밥이 흰쌀밥으로 바뀌신 겁니다. 왜냐하면 흰쌀밥은 혈당을 빨리 올리기 때문에 몸에서 지방이 많이 생기게 하거든요. 쌀은 좋은 점이 그 자체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미네랄이라든가 비타민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단백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고 식이섬유도 많은데 문제는 그게 다 껍데기하고 쌀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흰쌀밥을 잡수시게 되면 쌀겨하고 쌀룬이 다 깎아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거는 다 버리시고 잡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드시게 되죠. 그러면 껍데기를 먹어야겠네. 아니 그러니까요 수지 씨처럼 쌀밥을 안 먹고 잡곡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저도 어떨 때는 쌀밥이 맛있는데 억지로 잡곡밥을 챙겨 먹는데 잡곡밥은 또 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왜 문제가 있으시냐면요.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잡곡밥의 충격적인 비밀은 왜 문제가 있으시냐면요. 네. 잡곡도 적당히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과유불급이란 말 있죠? 네. 예. 이게 어떤 것을 넣느냐 또 얼마나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송채연 씨처럼 흔히 이제 뭐 잡곡이 몸에 좋다 그러시니까 뭐 혼합곡으로 뭐 7곡이다, 10곡이다, 심지어 20곡이다 뭐 요즘에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시는데요. 그렇게 넣으시면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위장이 나빠지세요. 어때요? 이게 어때요? 예, 소화가 안 되게. 좋은 거 다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 조금 덜돼요. 무슨 소용이 소화가 있어? 안 좋다고 돼요. 다 더딘 먹었는데. 건 맞아요. 아니 잡곡 종류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넣었는데 이게 많이 섞어 넣으면 소화도 안 되고 흡수도 안 된다니까 와 이게 진짜 과하면 안 되는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국식품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요. 네. 5곡, 8곡, 16곡으로 지은 잡곡밥의 영양 성분을 분석했거든요. 근데 5곡은 혈관 속 찌꺼기를 배출하고 몸속의 유해 물질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 영양소가 있습니다.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이런 영양소의 함량이 높은 반면에 8곡, 16곡으로 잡곡의 종류를 늘려서 먹을 경우에는 항산화 영양소의 함량이 5곡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예, 그렇습니다. 즉 지나치게 많은 잡곡을 섞게 되면 각 잡곡의 영양 성분끼리 서로 부딪혀서 오히려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기 때문에 5곡 이내의 잡곡밥이 적당하다는 의미입니다. 갑자기 왜 이 노래가 생각이 나지?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온갖 잡곡을 다 넣어서. 잡곡을 5가지 이내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잡곡이 너무 많으면 잡곡의 장점을 살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적당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한 5가지 정도의 종류를 섞는 게 좋겠다는 얘기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잡곡밥도 먹는데 또 견과류도 또 몸에 좋으니까 많이 넣게 되잖아요. 먹어요. 예, 근데 견과류는 다른 영양 성분, 물론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게 풍부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결국 기름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함량이 45%에서 60% 정도로 높고 또 고열량 식품이니까 밥과 먹으면 칼로리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비만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위가 그만큼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견과류까지 소화가 다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소화 안 되면 우리는 복통, 소화 안 되는 건 설사로 내보내기 때문에 좋은 거 많이 먹고 밖으로 열심히 보내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견과류도 무작정 많이 넣는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밥을 바꿔라. 10일 회복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 놀라운 결과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저희가 어떤 게 좋은지 몰라가지고 사실 이것저것 많이 넣은 것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뭘 사야 할지 정확히 몰라가지고요, 선생님. 네, 지금 잘 들으십시오. 네. 평소에 질병이 없으신 분들은요. 5가지 이내에서 입에 맞는 잡곡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 네. 질병이 없으면. 그런데 당뇨, 고혈압,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 고혈압, 비만, 대사증후군
이런 성인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잡곡을 선택할 때 궁합도 봐야 되고요, 영양 성분까지 제대로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성인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드시면 좋은 잡곡밥을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성인병 잡는 보양밥입니다. 밥만 바꿔도 병을 이긴다? 성인병 잡는 보양밥을 먹어라. 실제로 성인병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이 보양밥으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중요한 건 과연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진짜 변화가 있었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을 바꿔라 10일 회복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참가자분들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10일 프로젝트에 도전한 2명의 참가자. 현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다. 과연 참가자들의 건강을 무너뜨렸던 원인은 무엇일까? 성인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오지훈 참가자. 일단 당뇨병이 있고요. 체중이 불면서 이렇게 앉아서 어떤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관절 같은 데 통증이 와요. 현재 어떤 밥을 먹고 있을까? 쌀밥 먹고요. 조금 저녁 때는 식사를 제한을 하고. 밥을 먹던 도중 갑자기 일어나는데 그녀가 가져온 것은 부부에다가 밥을 말아서 먹으면 잘 넘어가요. 한편 식사 준비 중인 박정래 참가자. 그런데 계속해서 끝도 없이 나오는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제가 먹는 잡곡이에요. 율무도 있고 흑미도 있고 조도 넣고 그동안에 건강하게 막 챙겨 먹는다고 챙겨 먹었거든요. 무려 7개 이상의 잡곡이 들어간 밥을 먹는다는 그녀. 식사 후 쉬는 시간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모습인데 이제 건강검진을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건강이 나빠졌더라고요. 혈당도 높지 고혈압도 있지. 건강을 위해 잡곡밥으로 바꿨지만 특별한 변화가 없어서 고민이라는데 과연 성인병이 있는 두 참가자는 달라질 수 있을까? 그래서 준비했다 10일 프로젝트 밥을 바꿔라. 10일 동안 보양밥을 먹은 두 참가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보양밥의 정체 지금 공개합니다. 우리는 뭐 나이가 있으면은 기본은 성인병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 밥을 먹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자, 벌써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네. 실제로 성인병이 있는 분들이 밥만 바꿔서 효과를 봤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바로 미국의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심혈관 센터에서 중증 심혈관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 통곡물을 먹게 하는 식단을 처방했는데요. 통곡물 섭취가 8주가 된 시점에서 혈압을 측정했더니 평균 8%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최저 혈압 차이는 10%나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연구팀은 이로 인한 뇌졸중의 발생률은요 40%, 심장질환 사망률은 30%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렇게나 낮아져요? 아니 이 밥만 바꿔 먹어도요? 맞습니다. 밥 하나만 바꿔 먹었는데도 성인병을 잡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밥만 바꿨을 뿐인데 성인병을 잡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성인병을 잡는데 아주 좋은 보양밥이 여기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밥 나와요? 아니, 요거 처음 나왔는데 우리 처음부터 밥 먹는 거예요? 한 달로 된 거 봐. 여러분 같이 즐거움을 나눠봐요. 네. 엄지의 성인병 잡는 보양밥. 과연 그 정체는? 진짜 밥이 밥솥이 나왔어요. 색깔이 뭐야? 어머 향 너무 좋다. 노란 근데- 색깔인데? 아니 무슨 밥이 나왔는데 이렇게 침이 쭉 나와요. 뭐가 들어간 거야? 뭐가 들어간 거야? 근데 이게 진짜? 잡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선생님. 예, 많이 풍성해 보이긴 하는데요. 네. 여기에 들어간 잡곡들은 현미, 귀리, 그리고 녹두입니다. 이 세 가지 잡곡을 섞어서 보양밥을 만들었거든요. 실제로 당뇨를 극복했던 제가 먹었던 밥이고요. 저를 찾아오시는 성인병 환자분들에게도 똑같이 처방해 드리고 있는 밥입니다. 아니 선생님이
이렇게 직접 드시고 환자들한테도 처방하시고. 네. 근데 지금 현미하고 귀리하고 녹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백미는 전혀 안 들어간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밥은요, 평소에 성인병 갖고 계신 분들, 또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드시면 좋을 보약이거든요. 따라서 백미는 넣지 않고 현미만 넣어서 마시면 됩니다. 서재걸 박사님, 뭐 성인병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쌀밥은 피해야 되는 겁니까? 성인병도 결국은 영양소의 불균형이니까 우리가 백미가 나빠서가 아니라 백미만 먹으면 그 영양소가 골고루 없으니까 잡곡을 통해서 영양분을 다 갖춘 그 밥 한 끼를 제대로만 먹으면 충분히 성인병에 필요한 영양소도 공급될 수 있으니까 백미보다는 현미를 드시는 게 좋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현미에 들어있는 뭐 식이섬유도 워낙 풍부하고 또 가바 성분이라는 게 있는데 혈관 내에 붙어있는 불순물을 청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혈압, 당뇨, 비만 이런 같은 혈관의 염증성 질환들은 이걸 누가 떼줘야지만 혈관이 아주 피가 잘 흘러서 영양분이랑 산소 공급을 잘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필요한 영양분이 백미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현미를 먹어야 된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혈당을 빨리 올리는 속도에 있어서는 또 백미가 높기 때문에 같은 밥을 먹어도 백미는 GI 지수라는 그 당 지수가 76인데 현미가 62니까 아무래도 천천히 흡수는 되겠죠. 왜냐? 현미는 백미 플러스 다른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자꾸 방해가 돼서 속도를 올리는 데는 느리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은 현미를 무조건 먹어야 돼 이런 논리보다는 백미만 먹었을 때는 다른 영양소를 알아서 다 챙겨서 먹어야 되고 그게 귀찮으면 현미로 한 번에 먹으면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효능이 좋은 이 현미밥에다가 굳이 꼭 귀리랑 녹두를 넣어야 되는 이유는 또 뭐예요? 현미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귀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당뇨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잡곡 중에 하나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 줄 수가 있고요. 또 밥을 먹고 나서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귀리를 넣었고요. 또한 녹두는요, 우리 몸의 독소를 해독하는 효능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미, 귀리, 녹두만 넣고 밥을 하면 사실 맛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더 넣은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감칠맛이 뛰어난 말린 표고버섯입니다. 말린 표고버섯이요? 근데 향도 있고 향도 있고 몸에도 좋고. 맞아요. 아니 근데 표고향이 되게 보통 좋거든요.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요리할 때 많이 쓰잖아요. 밥보다는 그치. 국물을 내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볶음 요리할 때 넣거나 그러면 굉장히 맛있는데 밥에다가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요. 이 맨 처음에 열었을 때 향이 굉장히 좋다고 향이 하셨죠. 좋아요, 이 친구가. 네, 그 향이 바로 표고버섯 때문인데요. 표고버섯은 향이 좋기 때문에 향고라고 불리거든요. 이 향 자체 그리고 표고버섯 자체의 효능이 소화 기능을 도와줍니다. 네. 그리고 붓기를 빼주고요. 독소를 배출하는 효능이 있고요. 또한 이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에리다데민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 표고버섯에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죠. 이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 혹시 잡곡을 좀 다른 걸로 좀 바꿔도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맥주도 보통 맥주를 안 먹고 흑맥주를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은 콩을 너무 좋아했어요. 검은 콩? 네, 검은 콩을 많이 사놨는데 혹시 검은 콩을 넣어도 될지. 검은 콩 넣으셔도 괜찮지만요. 제가 만든 보양밥 이건요. 각 곡물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궁합 맞춰야 되죠. 영양 성분 맞춰야 되죠. 그렇게 맞춰서 선택했기 때문에 되도록 현미, 녹두, 귀리, 표고버섯을 함께 넣는 것이 성인병 환자분들에게는 더 안성맞춤입니다. 그럼 제가 사놓은 검은 콩은 어떡하죠? 그거 볶아 먹어요. 네네, 그렇게 궁합이 먹 안 맞대. 콩자반으로 먹 콩자반으로. 어땠지? 반찬으로. 현미, 녹두, 네. 귀리, 표고버섯 이렇게가 네.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작곡도 궁합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만물에는 궁합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아는 작곡들이 성질이 다 다릅니다. 진짜. 예를 들어서 팥하고 보리 아주 차갑습니다. 때문에 몸이 차가운 분들은 보리로 만든 맥주 드시면 바로 설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그런 이유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질병이 있는 분들이라면요. 곡물의 성질을 잘 알고 섞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보양밥에 들어가 있는 현미는 따뜻한 성질이고요. 귀리는 찬 성질입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면 궁합이 잘 맞아서 중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래 드실 수 있는 성질이 되는 거죠. 또한 성인병이 있는 분들은요. 지방은 많고 근육량이 부족한 분들이 많죠. 이때 단백질이 풍부한 녹두까지 넣어서 드시면 부족해질 수 있는 단백질 채울 수가 있습니다. 즉 보양밥은요 곡물의 성질 그리고 영양분의 양까지 모두 고려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궁합까지 고려해서 만든 보양밥입니다. 아까 말씀드리셨죠? 통계로 나왔다 그러죠. 성인병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밥만 바꿔도.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고지혈증 약 먹고 있고 고혈압 약 먹고 있거든요. 제가 먹어야 될 밥이에요. 지금 집에서 보고 있을 텐데 해줬으면 좋겠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쉽습니다. 예. 지금 이 앞에 불린 표고버섯이 있습니다. 네. 미리 불려놓은 건데요. 마른 거를. 네, 그렇습니다. 비율은 귀리 1, 녹두 1, 현미 1입니다. 1대1. 예, 1대 1의 비율로 섞으신 뒤에 표고버섯 우린 물은 밥물로 사용합니다. 진짜 감칠맛 나겠네요. 물로. 예, 불리신 뒤에 나온 표고버섯은 잘게 썰어서 그 밥을 할 때 그 위에 얹어주시면 되고요. 밥 짓는 방법대로 하면 현미하고 네. 귀리하고 이거 녹두를 물에 불려야지 되지 아니면은 그게 생으로 돼갖고 중요한 얘기를 제가 안 드렸군요. 네. 예, 이 잡곡, 세 가지 잡곡은요,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충분히 불리셔야 식감이 부드럽게 드실 수 그렇지. 있습니다. 그래야 소화도 돼. 그러면은 전날 밤에 주무시기 전에 불려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우리가 이제 아침에 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저희가 진짜 이게 보양밥이 우리 입맛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먹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맛을 봐야죠. 어떻게 같이 먹어봐요. 예. 마침 스푼이 2개네요. 수저가 2개네요. 아까 계속 자구밥밥 먹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나오세요. 좀 먹어봐도 될까요? 수저 2개였는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궁금하잖아. 예. 네, 한번 혼자만 주걱을 제가 드렸나요? 맛있어 보여. 와우. 빅 마우스. 어때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과유불급이에요. 그게 아니라 반찬을 안 먹는데도 밥이 꼬들꼬들하면서 씹히는 맛. 귀리가 터지네요. 네, 톡톡 터지는 맛이. 귀리가 터지고 그다음에 표고의 향이 느껴져요. 네. 아니 맛있어. 내가 굉장히 고소해요. 씹히네. 현미가 아니라 맛있다. 맛있게. 표고가 들어가니까 맛있게. 진짜 맛있어. 저건 남은 걸 더 주시면 안 돼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진짜 맛있어.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맛있다. 보양밥 먹기 10일 프로젝트. 완전히 달라진 참가자들의 식단. 10일 동안 보양밥을 먹은 결과는 잠시 후 공개됩니다. 과연 10일 동안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화사해지셨다. 단 10일이었는데도 지금 화면에 보다가 이렇게 뵈니까는 표정도 밝아지고 좀 슬림해진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도 달라진 것 같아요. 먼저 인사 좀 하시죠, 오지은 씨부터. 예, 저는 당뇨약을 먹으면서 혈당 수치가 안 잡혀가지고 고민이어서 나온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오지훈입니다. 저는 달고 살던 통증 이장장의 원인을 알기 위해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박정래라고 합니다. 과연 10일 회복 프로젝트 후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검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10일 만에 4.5인치가 줄어요, 허리가요? 10일 만에? 그러니까 혈당 떨어진 거 봐. 아니 그리고 식후 혈당은 왜 이렇게 갑자기 훅 떨어져요? 설명 좀 해주세요, 선생님. 와 대박. 밥을 바꿔라 10일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한 후에는 허리둘레가 41인치로
4.5인치에 해당하는 약 11cm가 줄었고요. 공복 혈당은 78이 떨어진 192. 대단한데? 그리고 식후 혈당은 178로 118이나 떨어졌습니다. 먹었는데. 물론 혈당은 검사 전에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변동의 차이가 크지만 중요한 건 약을 먹었는데도 제대로 조절되지 않았던 혈당 수치가 밥을 바꿈으로써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지훈 씨는 장기적으로 밥을 바꾸신다면 당뇨를 극복하는 데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야, 정말 이 밥을 바꿨는데 그러니까 난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밥을 바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박정래 씨의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화면으로 보시죠. 보여주세요. 소리둘레는 많이 줄었어. 이야, 혈압도 많이 떨어졌네. 허리둘레가 저렇게 많이 줄었어요. 우와. 허리둘레가 32.5인치로 약 14cm 줄어들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18 떨어진 103이 나왔고요. 네. 혈압 또한 117에 79로 떨어졌습니다. 그냥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안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만약 지금처럼 밥을 바꾸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고 계속 기존에 드셨던 대로 식습관을 유지하시면서 대사증후군을 방치하다가는 각종 성인병은 물론이고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박정래 씨 역시 앞으로도 꾸준하게 밥을 신경 써서 드셔야 합니다. 야, 밥만 바꾸는데도 10일 동안 이렇게 수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그냥 놀라울 뿐입니다. 예. 정말 노력해 주신 두 분인데 이렇게 수치가 바뀐 걸 보고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 기분 좋죠? 예, 기분 좋아요. 예. 생활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아?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왔을 것 같은데. 저는 당뇨가 있는데도 많이 관리를 안 했던 사람인데요. 저는 면류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밥을 씹어서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는데 밥을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그런 식단이라서 변화가 굉장히 많았는데 하다 보니까 또 열흘 동안 많이 적응이 돼서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박정래 씨도 변화를 많이 느끼시나요? 네. 저는 저 나름대로 건강 관리한다고 잡곡밥을 진짜 여러 가지 많이 넣어서 많이 네. 그동안 먹고 왔었어요. 첫째로는 몸이 가벼워졌고요. 네. 둘째로는 혈당이 낮아졌고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근데 두 분 모두 수치도 정말 좋아졌는데 생활 속에서도 좀 변화가 있다고 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두 분 다 10일간 진짜 보양밥만 드시면서 이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건가요? 네, 하루 두 끼를 보양밥을 드셨는데요. 왜 보양밥이 효과가 있냐면 보양밥은 이런 곡류로 인해서 오는 영양분 흡수를 천천히 하게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 몸 안에서 이렇게 그 흡수만 적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몸의 여러 가지 호르몬 밸런스를 바꿔주어서 혈압도 떨어뜨리고 당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드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잘못된 식습관들이 많으셨는데 그걸 같이 고치셨어요. 이 밥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효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특히 오지훈 씨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전에 밥 대신에 이제 밀가루를 좋아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쌀밥 위주로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그때도 뭐 그냥 드신 게 아니라 국이나 물에다 말아서 훅 드셨는데 이 모든 게 혈당 흡수가 빨리 되도록 하고 혈당을 빨리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당에도 별로 좋지 않으시거든요. 국물 팔아서 꼭 국물에 말아 먹거든요. 그런 그래서 사람 외식해도 저 꼭 국밥을 먹고. 근데 많이 안 좋은 건가요? 아니 신수지 씨 탕 되게 좋아하세요? 네, 탕 너무 저 좋아해가지고. 갈비탕, 곰탕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식사 한 끝나고 추출한데 어울리네. 식단이 같으면 만나기 비슷하네. 생생용도 아니에요 여기는. 희순 씨도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국밥 데이트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반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건강 때문에 그런데 보양밥 데이트라는 얘기야. 이게 국밥 한 그릇에 잘 익은 김치 얹어 먹으면 얼마나 아주 맛있어. 좋죠. 그렇죠. 근데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요. 네. 건강상의 궁합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예.
국밥에 들어있는 나트륨 때문인데요. 실제로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요. 2,000mg입니다. 네. 이게 2g이긴 한데요. 곰탕이나 쇠고기 국밥의 나트륨 함량은 약 800mg이고요. 갈비탕은 그보다 더 높습니다. 1,717mg입니다. 와. 순댓국은요, 약 1,504mg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치까지 곁들여서 한 끼를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데이트하실 때 적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 2,000mg을 훌쩍 넘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박희순 씨가 지금 밥을 먹이면서 수지 씨를 죽이는군요. 그렇습니다. 나쁜 사람. 나트륨 킬러. 아주 나쁜 사람. 무슨 얘기를 해도 나쁜 사람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국밥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한국 사람이요. 근데 왕혜모 원장에게 좀 여쭤볼게요. 혹시 국밥을 먹더라도 조금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다행이다. 근데 사실 다행이네. 우리가 예전에는 없던 시절에 이 속을 조금 다스리기 위해서 체육에서 한 끼 식사를 했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근데 두 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는 내가 먹고 싶다 할 때는요. 나트륨 함량을 조금 배출시켜 줄 수 있는 채소를 좀 먹어주면 돼요. 그 예를 들면은 뭐 시금치라든가 양파, 당근 이렇게 해서 궁합을 맞추면 좋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토마토 스프나 이 국을 많이 안 쓰는데 이웃나라 중국이라든가 외국 보면은 탕에 토마토 많이 먹거든요. 국에 토마토만 넣어도요. 나트륨 함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소금량을 이제 줄이라는 건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먹던 양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조금 넣고 대신 고추라든가 후추 아니면 뭐 고수 그런 향신채를 넣게 되면은 맛도 잡을 수 있고 건강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두 참가자는 보양밥을 어떻게 먹었을까? 기름기 없는 고기로 해서 삶아서 보쌈처럼 해서 먹어요. 하루에 2번 채소와 고기를 삶아 보양밥과 함께 먹은 참가자들. 맛도 영양도 만점인 보양밥으로 건강 지키세요.